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도 만약에 거기 붙어 있으면은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이나 혹은 소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소독 자체가 조금 적합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것은 한 구급차에서 병원성 세균인 MRSA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MRSA는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에 죽지 않는 황색 포도구균.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이 강력한 항생제 내성 세균은 몸속 어디에서든지 증식할 뿐만 아니라 일반 항생제로는 낫지 않는 공포의 세균입니다. 약발이 안 받는 그렇죠. 약발이 안 받아서 이제 나중에는 결론 내성을 갖게 되면 이제 슈퍼박테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하면 슈퍼박테리아 이제 VRSA라고 하는 어떤 단계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단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MRSA가 이제 VRSA로 넘어가는 거예요. MRSA 감염은 이미 지난 2000년 미국에서만 12만 6천 명의 환자가 보고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2년에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집단 감염돼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감염되는 MRSA는 입원 환자들이나 가벼운 수술 환자도 옮을 수가 있습니다. 골절될 분포를 갖다가 뭐 이래가지고 수술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핀을 받고, 그죠? 핀을 받고 수술해놨는데 그게 한 15일쯤 있으면은 뭐 핀 빼고 퇴원을 한다 했는데, 그죠? 그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피부가 이제 다 썩어가는 거지. 시간이 걸렸어도 그나마 치료가 되면 다행이지만 MRSA가 몸 전체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번지면 특히 치명적입니다. MRSA 균에 이제 감염이 되어서 전신에 이제 균이 퍼지는 폐혈증이 유발되면은 우리 그 통계를 보면은 약 한 3분의 1에서 치료를 못하고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병원성 세균인 MRSA가 구급차에서 검출됐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이나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설이 이미 매번 세척이나 또 위생적 그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한 번 오염된 균이 계속 그 다음 환자 감염시킬 수 있죠. 게다가 구급차는 특성상 매일 병원을 오가기 때문에 MRSA가 병원 밖으로 전파돼 나가는 이동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아주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그 MRSA의 발현의 어떤 증가가 지금 구급차 내에서의 어떤 발견과 연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5년에 구급대원 안전관리를 위한 법을 만들었고 지난해 말에는 보다 세밀한 감염관리 대책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급차를 저희들 구급대원이 깨끗하게 소독하고 청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직접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이게 씻어내고 닦아야 하기 때문에. 전국의 119 안전센터 900여 곳 가운데 기본적인 소독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작 20곳, 전체의 2%에 불과하고 전국 1,400여 대 구급차에는 불과 30% 정도의 차량에만 자체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하고 소방체제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그 내부 규정을 다 손을 다시 보고 또 그거에 따르는 예산도 뒷받침해주고 법안도 검토를 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안전한 이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설 구급차입니다. 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들을 운송수단별로 나눠 MRSA와 결핵 등 각종 세균 감염 여부를 조사해봤습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들의 경우 택시나 자가용 등 일반 차량을 이용한 환자들보다 감염률이 2배 이상 높았고 사설 구급 차량의 경우는 6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나마 소방방재청의 관리를 받는 119 구급차에 비해 사실상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설 구급차는
오염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피를 흘리고 만약에 뭐 했다고 치면요 바로 세차장에 가서 세차면 돼요. 그러고서 거기 피 구멍을 싹 닦아내요. 나 같은 경우는 장갑만 끼고 그냥 목숨을 하고 있고 한대 두 환자 같은 경우는 장갑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구급차의 이런 감염 위험성에 주목해 지난 2003년부터 구급차에 대한 세균 오염도 조사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절한 소독이나 멸균 방법 등 폭넓은 감염 관리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구급차의 세균 오염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현황파악이니까 그 현황을 이렇게 잘 연구 방법과 절차가 잘 돼 있는지 그런 점이 좀 조정이 되겠죠. 그게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나요? 지금 다시 공부를 하면 아마 빠르면 8월일 것 같아요. 보건당국의 이런 무관심 속에 치명적인 세균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119 구급차는 오늘도 하루 평균 3,800여 명의 사람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도시의 야경은 그 변화무쌍한 모습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00년 이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야경 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밤 풍경은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현란하거나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을 해치는 조명시설까지 우리 야경의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흑백 사진처럼 잔잔한 도시의 밤 풍경입니다. 빌딩 숲의 화려한 조명, 그리고 골목길의 쓸쓸한 불빛은 애잔한 울림을 던져줍니다. 20년 가까이 서울의 야경을 동판화에 담아온 김승현 씨. 어둠을 닮은 동판에 미세한 구멍을 지워가며 하나하나 불빛을 만들어갑니다. 더디고 힘든 과정이지만 작가에게 서울의 밤 풍경은 예술적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소재입니다. 낮에 보면 그 혼란했던 것들이 오히려 밤이 돼서 불빛으로 자기 존재들을 나타낼 때는 훨씬 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서울의 밤은 정말 살아 움직이고 생동감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삶의 현장이 있고 태양이 저무는 사이 낮과는 전혀 다른 숨겨진 면모를 드러내는 도시의 밤. 마천루에서 내뿜는 불빛, 그리고 수많은 차량 행렬이 이어지며 거대한 빛의 바다를 연출합니다. 야경 명소로 자리 잡은 곳엔 어김없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도시의 불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걱정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야경에 취해가지고 뭐 있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뭐 앞날이라든가 지금 살아왔던 길 생각하면서 뭐 나도 저기 조명처럼 야경처럼 밝게 살면 좋은 일이 있겠다. やっぱり目の前に高いビルとかがあんまりなくてすごく奥まで見れてでオレンジ色がすごく綺麗でした。